예, 반갑습니다. 하웨이 코리아에서 근무하는 김성태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션이죠. 3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옆에 나와 있는 이 걸개에 보니까 오늘 협찬하신 회사가 주로 스토리지 벤더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12개 후원사, 협찬사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스토리지 벤더인 것 같습니다. 하웨이 하면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떠오르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시죠? 스마트폰 혹은 전송 장비. 하웨이에서 스토리지를 취급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국내에서 엔터프라이즈라는 그 부서 내에서 서버와 스토리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웨이 코리아가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통과 이후에 얼마나 고객분들에게 클라우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세미나 발표할 때 아젠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국내 클라우드 현황은 어떻고 컨버전스 기술이 어떻고 그 다음에 하웨이 기술은 어떻고 매진만을 어떻게 할 것이다. 대부분의 저는 이제 발표를 이번 자리 말고도 몇 번을 좀 이렇게 큰 행사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비슷한 행사를 했었어요. 2009년도에 IT도 이제 서비스다, IT 애저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그런 주제로 했었던 행사로 기억하고, 제가 발표했던 내용은 구름 속의 산책이라는 영화 주제 제목을 그대로 따다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다시 또 검색을 좀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클라우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어떤 분이 블로그를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상황하고 차이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클라우드를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과 비교해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초에 발표했었던 주제인데요. 역시 영화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클라우드 with a chance of flash이라는 제목이었고, 이 영화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라는 원제목 중에 맨 마지막 단어인 미트볼을 플래시로 바꾼 거죠. 이 용어 자체는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 기상 캐스터들이 쓰고 있는 용어라고 합니다. 구름이 잔뜩 낀 상황에서 미트볼, 먹을 음식이 내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였죠. 저는 이 타이틀을 클라우드 환경이 만연한 상황에서 국내 비즈니스는 플래시라고 하는 스토리지 인프라가 곳곳에 때에 따라서 이렇게 요구사항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발전법 통과 이전의 클라우드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상황은 달라지고 있지만 사실 산책 혹은 달라진 모습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에 불과했었죠. 왜? 클라우드라는 것을 도입하기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생태 시스템의 파트너가 부족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생태 시스템이 왜 부족하지? 여러 벤더들이, 제공업체들이, 개발자분들이 다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은 최근에 오후 세션을 제가 여기서 들었는데, 오후 세션 내내 오픈소스 기반의 오픈스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오픈소스 기반의 오픈스택을 하게 되면 생태 시스템이 부족하다, 파트너가 부족하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서로 간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같은 플랫폼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은 좀 장애라고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공급업체의 솔루션에 통합이 어렵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율적인 클라우드 운영이 부족하다.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분들이 이 문구를 보시면 상당히 화가 날 부분이죠. 여지껏 잘 운영을 해 오셨는데, 아까 오후 세션 중에 미래창조부 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길, 특정 기업 업체, 예를 들면 도전을 아까 얘기를 드렸어요. 도전 같은 경우는 ERP를 서비스를 런칭하고 나서부터 매출이 10억대에서 100억대로 넘게 됐다. 얼마나 운영을 잘 하셨는데 운영이 부족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초기 투자에 대한 낮은 ROI. 사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 많이 쓰고 계시죠? MS 혹은 아마존 쪽에, 그리고 구글 쪽 많이 쓰고 계시는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국한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사실 해당되지 않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정말로 국내 클라우드 도입에 장애가 됐었던 건 무엇일까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다른 쪽에, 다른 사람의 장비 안에 데이터를 둔다는 것은 보안적인 측면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국내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된 내용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에서는 그 전까지는 규제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데이터는 민간 기업의 별도의 전산 장비에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죠. 국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보안 우려 때문에 사실은 클라우드라는 것을 도입하거나 적용하는 데 어려웠었죠. 또 한 가지 이유는 클라우드 도입,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도입이 어렵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을 때 투자, ROI가 빨리 안 나온다는 거죠. 엔터프라이즈 기업 고객분들한테 가상화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가상화하기 위해서 하고 나면 비용 절감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재빠르게 신속한 모든 미사용을 사용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구축하지 못하세요. 왜? 초기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카펙스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오펙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TCO는 절감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 사이를 사실은 기업 구매 입장에서는 사실 견디기 쉽지 않으시죠. ROI가 빨리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국내 클라우드에서는 상당히 도입에 걸림돌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최근에 제거가 됐죠. 공공기관에서,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입법해서 통과를 시켰죠. 3월 말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9월 28일쯤 시행될 걸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그러나 저희가 클라우드 발전법, 미디어 분들도 그렇고 고객분들도 다 그렇게 하세요. 클라우드 발전법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벤더 입장은 어떠신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발전법 뒤에 붙어 있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국내 클라우드의 도입이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을 당연히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느 분야? 공공 분야가 되겠죠. 공공 분야의 클라우드 적용이 늘어나게 되면 민간 쪽에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오후에 있었던 세션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을 볼까요? 시행령은 5월 1일자로 시행령이 예고가 됐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떠한 정의를 갖고 있는지 보시는 것처럼 가상화 기술, 자동화 기술, 분산 처리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를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여기서 이 서비스는 뒤에 이제 제가 재밌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서비스가 무엇인지 좀 들어볼까요? 서버 스토리지를 주로 인프라를 서비스로 쓰는, 저는 IaaS라고도 부르고 IaaS라고도 부르는데 그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얘기가 있죠. 아까 제가 유심히 좀 봤는데 국내 쪽은 어디가 가장 많이 정말 채택이 돼서 사용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 미래부분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국내는 SaaS, 소프트웨어 쪽이 가장 잘 되고 있고 규모가 크다. 근데 저는 인프라 쪽에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IaaS 쪽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눈치를 좀 봤는데 성장률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규모 자체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보다는 적지만.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용자 보호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10분 이상, 연 10분 이상 중단되거나 24시간 이내에 2회 중단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반드시 조치를 알려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어저께 최종으로 드렸던 자료가 아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1년에 10분 동안 서비스가 장애가 나면 소위 몇 %의 가동률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인프라 공급업체들이 얘기하죠. 5-9이라고 얘기합니다. 99.999%의 신뢰성을 제공한다. 10분
1년 내에 그 장애가 난다는 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99.9980%입니다. 4개의 라인인 거죠. 10분 동안 중단된다는 건 저한테는 되게 10분 정도도 장애가 안 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처음에 먹었었는데 10분이란 그런 그랬는데 사실 따져보면 서비스 제공업체, 벤더들, 외선업체들 모든 업체들이 제공하는 5-9에 비하면 좀 덜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약 한 7분 정도 때 1년에 장애가 나는 것이 5-9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 발전 법안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행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눈여겨볼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그 법률 통과된 이후 그동안에 있었던 장애물, 걸림돌이 다 제거된 이후에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 라는 의문이 남게 되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게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자료의 사실은 목적입니다. 컨버전스 기술의 필요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오늘의 제 발표의 키워드는 컨버전스 기술입니다. 중간에 발표하신 분들 중에는 융합기술이라는 얘기로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사내의 PR팀 분들하고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논의를 시작한 게 약 한 3-4주 전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3-4주 전에는 이 영화가 상당히 그때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무한도전에서도 식스맨 뽑고 막 그럴 때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킹스맨의 그 유명한 단어를 채택을 하면 정말 좋겠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진정한 컨버전스 기술이 클라우드를 만든다라는 것을 채택을 해야 되겠지. 너무나 좋아.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막상 보니까 상당히 지난 영화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생각을 하면서도 이거를 차라리 매드맥스 이틀 후에 개봉하는 영화의 타이틀로 바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드맥스 영화의 그 타이틀 혹시 보셨어요? 희망 없는 세상, 미친놈만이 살아남는다. 과격한 표현 죄송하고요. 저는 그렇게 바꿨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된 이후의 세상은 진정한 컨버전스 기술만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만약에 정했을 것 같은데 오늘은 킹스맨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 이유는 뒤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컨버전스 기술이 결국 진정한 클라우드를 만들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융합기술 2개 이상의 기술들이 하나로 합쳐서 더 나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혹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까 먼저 나왔던 영화 이미지들은 다 대부분 D 포털 사이트의 이미지를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이 용어에 대한 정의는 N 포털 사이트에서 정의를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2가지의 시너지를 낸다는 것을 2가지 회사를 다 같이 이미지 검색이 편한데 지식 검색이 편한 곳 이런 것이 융합기술이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융합기술이 점점 넓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정보기술 모두 향후의 기술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제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서비스란 이름으로 기존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서가 요청하는 혹은 고객이 요청하는 서비스들을 위해서 서비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저장 장치까지 다 이렇게 아일랜드 형태로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정 데이터에 대한 저장 공간을 독립적으로 두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을 썼죠. 그러나 이렇게 쓰게 되면 사실 서비스 숫자에 되어 있는 그 서비스의 중요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의 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는 반면 더 이상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그 데이터의 저장 공간을 서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섬에 외로이 나눠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 IT 시스템 자체를 클라우드라고 하는 구름 속에 넣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가상 머신을 만들어내는 컴퓨팅 자원을 가상으로 만들어내고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혹은 NFV로 만들어내는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바로
클라우드를 IT 자원들을 클라우드화하는 거죠. 스토리지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라는 기술을 가지고 만들죠. 그렇지만 컴퓨팅 자원이나 일반적인 네트워크에 비해서 사실 어려운 기술이 바로 스토리지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IT 시스템 클라우드 하면서 개방성, 공유성, 단순성 이런 것들은 보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스토리지 쪽은 컴퓨팅 자원이나 혹은 네트워크에 비해서 그 보폭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워낙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별도의 공간으로 완전히 빼놓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결국 클라우드화 하는 거에 대해서 발맞추기 위해서는 스토리지 자원도 당연히 클라우드화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DS,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라는 개념도 계속 나오는 것이고 클라우드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죠. 요구에 따른 스토리지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그래서 활용률도 높이고 서비스의 수준도 높일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환경을 한번 보실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투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기업의 데이터 형태는 직접 내 데이터로 보고 쓰는 SAN이라는 걸 쓰게 되죠. 그럴 경우에 DB와 파일 공유라는 것을 동시에 요구하는 상황이 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뱅킹에서 제가 인터넷 아이디 넣고 패스워드 넣는 건 데이터베이스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밖에 나와 있는 커뮤니티 화면, 이미지들은 다 파일 공유에 NAS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SAN과 NAS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 바로 옆에 두고 같이 쓰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바로 서비스에 따른 요구를 유연하게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서버 SAN 쓰시다가 NAS를 옆에다 두시면 되는 거죠. 잘 쓰고 계시는데 이제 점점 사용자가 늘어납니다. 물론 기업에 의해서는 좋은 징조죠. 그래서 서비스의 속도가 느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오늘 발표하신 그 다른 업체분들이 많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바로 전전 시간에도 얘기를 하셨죠. SSD 혹은 플래시 기술을 채택하는 겁니다. SSD를 쓰는 이유, 플래시 기술을 쓰는 이유는 높은 IOPS를 내거나 혹은 빠른 응답 속도를 요구할 경우에만 쓰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대용량의 SATA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6TB SATA 디스크까지 나왔어요. 보니까 데이터의 가치에 따라서 저장공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티어링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플래시를 쓰게 되면 반드시 티어링 기술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데이터의 가치에 따라서 진한 콜드 데이터는 대용량 데이터 공간에다가 핫 데이터는 티어링을 위쪽으로 둬서 티어 제로의 SSD의 플래시 쪽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성능과 용량에 따라서 서비스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데이터 보호가 필요할 경우 비싼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데이터 프로텍션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타 벤더 2기종 워런티 아웃된 장비가 남아있는데 버리긴 아깝고 다른 용도로 쓰시고 싶으세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요구들은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너무나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데 우리 일상이 이미 클라우드에 돼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는 5월 1일 노동절 날 제가 집사람하고 9월 달에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5월 1일 날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 가가지고 박람회를 좀 갔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건축 박람회, 조명도 있고 가구도 있고 공예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킨텍스에서 했고요. 킨텍스 이미지 사진이 원래 있는데 최종 그 자료안이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있네요. 보시면 5개의 홀로 나눠져 있어요. 출입구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고, 저는 집사람과 들어갈 때 1번 출입구로만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이거 1번 들어갔다 가구 보고 나오면 2번으로 다시 나와서 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소파를 보러 가려면 4번으로 다시 또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행사장을 갈 때 동선 짜는 거에 따라서 제가 얼마나 피곤해지고 안 피곤해지고는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가 보고 나서 좀 놀랐어요.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저기 보시는 9개의 행사들이 하나의 홀을 전부 다 공유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1번으로 들어갔지만 모든 전시회의 부스를 제가 만나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바로 클라우드구나. 왜? 1번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관심이 많은 가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구들 먼저 만나봤어요.
만나보고. 두 번째로 제가 요청했던 정말 만나봐야 될 거 무엇이냐? 조명 쪽이었습니다. 조명 쪽은 여기 그림에도 보이시지만 조명 쪽을 갔더니 역시 경쟁사들 여러 부스가 나와서 같이 있었어요. 저는 동선을 따라다니는 게 너무나 편했습니다. 서비스를 제가 원했죠. 가구에 대한 서비스를 원했고 조명에 대한 서비스를 원했습니다. 그 안에 홀 안에는 클라우드화 되어 있어서 모든 서비스를 제가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동하기 편했습니다. 데이터의 이동이 편안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원하는 서비스는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티어 제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소파를 가서 제가 구경을 하려면 소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지 않았습니다. 소파에서 나온 그 부스 담당자와 1대1로 저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색깔은 무엇이 있는지, 앉아봐도 되는지, 몇 명이 앉아도 상관이 없는지. 두 번째, 제가 조명을 사러 갔습니다. 조명을 사러 갔는데 집사람이랑 쫙 서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부스에 참가하신 분들, 참석자예요. 구경하시러 오신 분들, 그분들이 저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 종로 조명에서 왔는데 저 종로 정말 좋아요. 가격도 되게 싸네. 저한테 다 알려주신다. 서로 자료를 공유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가구 주인분하고 얘기하는 거는 직접 제가 요청하는 블럭 처리를 하는 거예요. 비약을 하자면. 조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지식에 대한 자료에 대한 공유를 하는 거죠. 나스 처리가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몰랐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이미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서비스들이 아일랜드처럼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 안에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우리가 원하는 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클라우드라는 것이죠. 앞으로의 공공 서비스, 공공 분야의 클라우드는 바로 이런 형태로 발전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웨이의 스토리지 컨버전식 기술이 무엇이냐? 아까 먼저 말씀드렸죠. 시간에 따라서 기업의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센으로 시작해서 나스, 플래시, 데이터 프로텍션, 이기종을 관리하는 것 말씀드려볼게요. 하웨이에서는 오션 스토어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타이틀을 달고 스토리지 시스템을 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하나에서 센과 나스를 모두 다 할 수가 있어요. 별도의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걸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유니파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니파이드는 센과 나스를 동시에 하나에서 하는 것에 국한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하드디스크와 플래시디스크의 가치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융합해서 쓸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좋겠죠. 풀로 구성을 해서 스토리지를 구매하신 이후에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필요하실 경우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서버에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이센스 이네이블해서 D2D 기법으로 데이터 프로텍션을 이루시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부스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너무 진짜 배가 고팠어요. 집사람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싶고. 근데 거기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카페에 있어가지고 물론 자리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도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좀 빼먹었네요. 이기종 장비들 정말 필요한데 장비를 새로 구매하기는 어려워요. 있던 장비를 다른 용도로 쓰고 싶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가상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네 가지의 요구사항을 아까 제가 컨버전식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이 컨버전식 기술이 하웨이 스토리지에서는 엔트리급에서 하이엔드급까지 모두 같은 플랫폼에서 운영이 됩니다. DR을 하기 위해서 하이엔드를 쓰시다가 똑같은 하이엔드를 사시는 게 아니고요. 하이엔드를 쓰시다가 엔트리급에다 데이터를 DR 하실 수도 있고 백업 하실 수도 있어요. 엔트리를 사셨는데 플래시 기술을 쓰고 싶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융합 기술이에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두 개 이상이 하나의 시너지를 내는 기술. 하웨이에서는 이걸 이제 컨버전스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얘기 주제가 IoT와 생존 전략이란 얘기죠. 빅데이터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 잠시 접고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세션도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빅데이터는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머신 데이터가 있든 유전자 데이터가 있든 탐사 데이터가 있든 몇 년 동안의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그것을 모으는 공간 따로 있고 분석하는 공유하는 부분 따로 있고 분석하는 공간 따로 있다고 한다면 데이터 공간이 너무나 부족할 거예요.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에서 자원 풀로 구성해서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복제하는 시간을 두지 말자라는 것.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같이 하자. 이것은 제가 아까 와서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단지 요거만 좀 말씀드릴게요. 500만 OPS를 낸다. 하웨이 스토리지를 가지고는 500만 OPS가 가지는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1초에 아카이빙을 4,500만 건을 하고 1초에 지도 이미지를 3만 건 이상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1750개의 하드 HD급 채널을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 대략 그 정도 되는 성능 수준입니다. 얼마나 빨리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냐라는 거죠. 상당히 놀라운 수치고요, 사실은. 두 번째, 여기 업계 최대 파일 시스템 해가지고 사이즈 40페타바이트라고 있는데 40페타바이트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는 그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년간 혹은 5년간, 6년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우리는 빅데이터를 할 때 데이터의 소스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패턴을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더 많은 기간의 데이터를 찾으면 그만큼 더 정확한 데이터의 패턴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최종 데이터 제가 업데이트한 거에는 여기 가로 열고 60페타바이트까지 확장 가능이라고 했었는데 다른 분이 발표하신 거에 업계 최대 파일 시스템 사이즈가 다른 쪽 회사에서 50페타바이트로 오늘 발표를 하셨던 걸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저희는 60페타바이트까지 되고 이것은 실제 구성해서 테스트했던 결과 40페타바이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쟁사나 제품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네요. 매진말을 해볼게요. 하웨이 스토리지 제가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리죠. 하웨이가 과연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이런 서버나 네트워크, 스토리지 자원을 제품을 제공하느냐. 사실은 2002년도부터 스토리지에 대한 것은 시작됐어요. 2003년도에 상용 제품이 처음 나오고 2004년도에 센 제품이 나오고 2008년도에 하이엔드 미드레인지 센 나스가 나오고 2011년도에 올플래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차세대 컨버지드 스토리지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개발자가 3,000명 이상이고 5개의 리서치 센터가 있다. 제가 지난해 연말에 국내에서 있을 POC 준비를 위해서 본사는 저희 심천에 있고요. 스토리지 R&D 센터는 수천성 청두라는 곳에 있습니다. 서부 쪽 내륙에 있는데 제가 갔었어요. 갔더니 건물이 한 12개 정도 되고 캠퍼스라고 불리우는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기자님하고도 얘기 나눴지만 심천에 있는 저희 캠퍼스는 너무나 멋지게 잘 돼 있어요. 근데 R&D 센터는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잘 돼 있습니다. 12개의 건물에 약 7,000명 이상의 스토리지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7,000명이 근무하는 12개의 건물이 있지만 중국 내에 있는 하웨이 본사 건물 중에 가장 규모가 작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대륙의 위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개발자 3,000명 이상이라고 하면 국내 A급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어느 수준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눈에 머리에 떠올리시는 그런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준이고 그럼 이 분들이 얼마나 많은 개발을 잘 해내고 있느냐. 정말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화 채팅을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열정적으로 25세에서 30세밖에 안 된 중국 인력분들이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웨이는 사실 스타트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서버 스토리지 쪽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것은 IDC에서 출시한 지난해 3분기에 대한 중국 시장 내 시장 점유율입니다. 1위 업체 2위에 올라와 있죠. 중요하게 보실 것은 실제 매출 성장률입니다. 43.3% 업계 평균의 약 2~3배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아직까지 가능성이 많은 그런 회사라는 것이고요. 제가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주제를 할 때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하필이면 킹스맨을 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셨거든요. 킹스맨의 영화는 아시겠지만 스파이 영화입니다. 하웨이의 국내 그 이미지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로 언론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 왜 스파이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킹스맨에 보면 유명하죠. 안경 쓰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색안경 쓰고 있는 거. 이 색안경을 실제 팔더라고요. 파는데 355유로, 약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색안경을 구매하실 필요 없다.
하웨이에 대한 색안경을 끼지 말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웨이는 해킹, 백도어 뭐 이런 것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비즈니스 하는데 사실 항상 이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보안에 문제 없습니다라는 얘기하는데 절반의 시간을 좀 보내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GDNet이라고 하는 기사에서 나온 겁니다. 디지털 타임즈의 경쟁 회사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융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3월 26일 날 나온 기사에 의하면 하웨이 영국, 미국과 발맞추고 있는 그 서양 국가 중에 하나죠. 거기에서 조사기관에서 나온 바에 하웨이는 절대 보안에 문제가 없다. 1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색안경을 굳이 쓰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릴 건데, 클라우드 시대의 생존 전략, 오늘의 키워드 컨버전스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컨버전스는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그것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킨텍스에서 제가 부스 돌아다니면서 그것이 어떤 클라우드에 연관이 되는지, 어떤 컨버전스 기술이 되는지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저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